태어나 보니 엄마가 없었어요. 같은 피라서 너희도 똑같이 나쁜 년이다 라는 말을 들은 날은 택시에 올라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사랑이라고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것들이 많은 경우 상처가 되고 좌절이 되고 시련이 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꼬부님들에게 후회했던 사연을 받았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후회를 하죠. 오늘은 그 후회의 경험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연은요, 마음이 아팠는데요. 이슬님 20대 분이시고요. 사연입니다. 태어나 보니 엄마가 없었어요.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언니와 살았습니다. 할머니께선 때로는 다정했지만 엄마 욕을 자주 계속 끝없이 하셨어요. 나쁜 엄마라는 인식을 심어주셨죠. 그래서 알고 싶지도 알지도 않는 엄마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끔 저를 키우신 할머니도 참 밉더라고요. 같은 피라서 너희도 똑같이 나쁜 년이다 라는 말을 들은 날은 언젠가 이 집을 나가면 할머니를 보지 않을 거라고 다짐을 하게 했어요. 정말 일찍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신혼집을 얻어 집을 나오게 됐어요. 아이와 신혼집을 보러 오고 싶으시다는 할머니를 핑계를 대며 오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할머니가 갑자기 암으로 입원을 하셨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하더군요. 아이를 안고 할머니를 보러 갔어요. 말씀도 잘 못하는 할머니께서 힘겹게 보고 싶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손을 잡고 울면서 할머니 미안해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병원을 다녀오고 며칠 후 할머니께서 지금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잠든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가는 택시에 올라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를 보내드린 지 3년이 지났네요. 1년 동안은 냉장고에 있는 할머니의 열무김치를 못 버렸습니다. 왜 아직도 있냐는 시어머니 말씀에 그걸 어떻게 버려요? 그걸 어떻게 제가 버려요? 얘기하며 한참을 어머니를 안고 울었어요. 지금도 할머니와 같이 갔던 시장 문턱만 봐도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후회를 가장 세게 할 때가 언제냐면 시간을 돌릴 수 없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해도 이미 가신 분에게는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저는 아버지하고 관계가 참 어렸을 때 안 좋았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어떤 원망, 미움이 되게 컸고, 근데 제가 언젠가부터 이제 매년 추석마다 아버지를 모시고 여행을 다니죠. 적어도 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남는 거는 이제 아버지와 즐거운 추억을 남겼다라는 어떤 그런 그게 있어야겠더라고요. 안 그러면 가시고 난 다음에 너무, 지금 이분 같은 경우 너무 지금 마음이 아프잖아요. 안타깝죠. 근데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 생각을 또 해야 돼요. 내가 돌아가신 할머니한테 갚고는 싶은데 갚을 길이 없죠. 어쩔 수 없어요. 항상 우리는 페이백 하는 게 아니에요. 페이백은 나에게 뭔가를 해준 사람한테 페이백, 그대로 갚는 거죠. 근데 여러분, 페이백이 은혜를 갚는다도 있지만 영어로는 복수의 뜻도 있거든요. 내가 받은 대로 너에게 안 갚으면 주겠어도 페이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페이백보다 더 중요한 거는 pay it forward라고 생각해요. 영화 제목 있죠. 왜? pay it forward. 누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푼다면 그 호의를 베푼 사람한테 그대로 갚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그 호의를 다른 사람에게 갚는 거죠. 저희 사연 읽으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할머니가 페이백을 해버린 거예요. 할머니가 애들 놔놓고 자기 아들 버리고 도망간 그 며느리가 너무 미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며느리에 대한 원망을 아이들에게 되갚아버린 거예요. 페이백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페이백을 해버리니까 그 손녀가 커서도 할머니한테 페이백한 거예요. 할머니가 내가 어렸을 때 나에게 그렇게 상처를 줬으니까
그게 용서가 안 됐던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깨달았어요. 할머니가 나에게 해주신 건 그래도 사랑이었구나. 할머니는 나를 사랑으로 키워주셨구나라는 걸 이분이 깨달았잖아요. 자, 이제는 pay it forward 할 때입니다. 그 사랑을 아이들에게 주시면 돼요. 저는 지금 할머니가 이분에게 이런 그 후회를 남겼잖아요. 할머니가 이런 그 후회를 남긴 건 뭐냐면 할머니가 가시면서도 이분에게 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뭘까요? 어쩌면 이분은 어려서 엄마한테 사랑을 못 받았잖아요. 엄마가 날 두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나는 엄마에게 사랑을 못 받아서 너무 힘들다라고만 생각하면 내 아이에게 사랑을 주기가 또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할머니한테 받은 사랑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그 사랑을 내 아이에게 pay it forward 하는 거죠. 전광철님의 사연입니다. 항상 부모님 신경 쓰고 두려워하느라 제가 원하는 선택을 못한 게 후회됩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는 꼭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이었으니 참 억울하죠. 그냥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네요. 제가 하고 싶은 일들에 열정과 희망을 애써 꺾고 무시하면서 전혀 다른 것을 억지로 좇는 것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갑갑한 일입니다. 사랑이라고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것들이 많은 경우 상처가 되고 좌절이 되고 시련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어려서 아버지의 소원은 제가 의사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의대를 갈 만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반에서 성적은 중간 정도였고. 그래서 항상 아버지 눈에 나는 너무 부족한, 모자란 아들이라는 어떤 그런 그게 있었어요. 결국은 이제 공부를 그닥 그렇게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의대를 가지 못하고 그냥 저는 공대를 가서, 근데 또 공대를 다니면서도 적성에 안 맞아서 그냥 졸업하고 취업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영업사원으로 외판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너무너무 이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정말 용기를 내어 사표를 냈죠. 첫 직장에 사표를 내고 그리고 6개월 동안 미친 듯이 공부를 했어요. 정말 그 6개월 동안은 20대 중반에 이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서 외대 통역대학원 이제 입시를 보고 다행히 아주 운 좋게 첫 번째 그 시도에서 합격을 해요. 정말로 너무너무 기뻤어요. 저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항상 공부도 못하고 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라는 어떤 그런 그 좌절만 가지고 있다가 드디어 내가 뭔가 마음을 내어서 욕심을 내서 뭔가를 이루었잖아요. 달려갔어요. 고향으로 달려갔어요. 울산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지, 저 외대 통역대학원 입시 합격했는데요. 여기 사실은 너무너무 들어가기 힘든 학교예요. 근데 제가 6개월 동안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해서 합격했습니다. 아버지, 기뻐해 주세요. 아버지가 뭐라 하신 줄 알아요? 공부해서 되는 거 이제 한번 해봤잖아. 그러면 우리 다시 재수하자. 그래서 대학 입시 한 번 더 보자. 그래서 너 의대를 다시 가는 거야. 저는 제 인생 처음으로 가장 빛나는 어떤 성취를 했던 순간에 저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 아버지가 저에게 하신 얘기는 의대 가라는 얘기였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어차피 아버지를 만족시킬 수가 없구나. 그러면 그냥 나는 이제는 아버지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살자. 내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내가 어느 날 가만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고 살아서 근데 그게 나하고는 내 적성에 너무 안 맞아서 괴롭고 힘들고 불행하잖아요. 근데 자식이 불행한 게 과연 부모가 원하는 걸까? 부모의 기준보다는 그냥 내가 즐거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제가 이제 드라마 PD로 일을 하면서 이 경험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국장이 외주 제작사에서 드라마 기획안 하나 가지고 와요. 그리고 탁 던져줍니다. 국장이 던져주면서 야 이거 시청률 대박 날 거야. 시청률 한 30 나올 것 같아. 야 이거 네가 한번 해봐. 라고 국장이 던져주는 기획안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기획안이 있어요. 근데
국장은 이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되게 고민되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은 보통 직장인들이 사실 고민하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윗사람이 시킨 방식대로 하느냐, 아니면 내가 내 나름의 방식대로 뭔가를 기획을 해서 이걸 밀고 가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때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저는 가급적 후자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이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이 시킨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면은 남 탓을 하게 돼요. 아, 국장은 왜 이런 걸 시켜가지고 말이야 하면서 국장을 탓해요. 만약 내가 선택한 걸 해요. 남들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내가 고집 부려가지고 이건 무조건 대박 나는 이야기야 라고 해서 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들여다봅니다. 이거 분명히 내가 보기에 재밌었는데 이게 왜 시청자들의 마음을 못 사고 있는 걸까? 이유가 뭘까를 들여다보고 그 과정을 통해서 공부가 돼요. 내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그 공부의 과정이거든요. 근데요, 국장이 시킨 일을 하다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국장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내 인생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내 인생에 대한 예의는요, 내가 책임지는 삶입니다. 버티면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죠. 지금부터라도 근데 딱 끊으셔야 됩니다. 그 부모의 기준으로 사는 그 삶을 딱 멈추고 이제는 내 기준으로 나의 뜻을 세워서 그걸 향해서 달려가겠다라고 작정하고 달려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힘들어도 배우는 게 있어요. 난 이게 될 줄 알았는데, 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안 되는 걸까라고 고민을 하고 그 과정에서 무언가를 또 얻을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연을 읽고 제가 어떤 답을 드린다기보다는 여러분의 사연을 통해서 떠오른 저의 기억들이 있어요. 저 역시 힘들고 아팠고 후회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시간은요, 한 방향으로만 쭉 흘러갑니다. 흘러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요. 다가올 시간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은 둘 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겁니다. 중요한 건 현재입니다. 이 시간에 집중하는 삶을